어제 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3초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작인가?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건가? 여러분도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리모컨을 들고 이걸 왜 들었지? 하고 멍하니 서 계신 적,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집에 와보니 정작 그걸 안 사오신 적, 오랜 친구 얼굴은 보이는데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던 그 순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주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하십니다. 맞죠? 혹시 나도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23년째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올해 55입니다. 저도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차 키를 어디 뒀는지 몰라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을, 밤에 잠들기 전 나는 괜찮겠지? 하고 되뇌는 그 마음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치매는 유전도, 운명도 아닙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어떻게 주무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합니다. 환자들의 회복 사례가 증명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약도, 병원도,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잠자는 자세만 바꾸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박승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 이맘때 처음 오셨습니다. 당시 68이셨죠.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정년퇴직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양호 판정 받으셨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하십니다. 주 3회 등산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왜 병원을 찾으셨을까요? 선생님, 제가 요즘 이상해요. 박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요. 학교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나요. 며느리가 3번이나 말해줬는데도요. 어제는 약국에 갔다가 뭘 사러 왔는지 깜빡했어요. 약사한테 물어봤더니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저 치매 걸린 거 아닌가요? 와이프한테 짐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날 박 선생님께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MRI도 찍고 인지 기능 검사도 했습니다. 결과는 경도인지장애.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정상도 아닌 상태. 그냥 두면 5년 안에 치매로 진행될 확률이 60%입니다. 박 선생님은 그날 밤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내가 와이프 얼굴도 못 알아보는 날이 오는 건가? 아들한테 기저귀 차는 모습을 보이는 건가? 하지만 저는 박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시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진짜요? 뭘 하면 되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잠자는 자세를 바꾸십시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께 과학적 사실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매가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어서 생기는 거 아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뇌세포는 누구나 나이 들면서 조금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치매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뇌 속에 쌓이는 쓰레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매일 쓰레기가 나오는데 한 달 동안 한 번도 쓰레기를 안 버린다면 집이 쓰레기장이 되겠죠.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모든 순간 뇌는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쓰면 찌꺼기가 생깁니다. 그 찌꺼기의 이름이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어려운 단어죠? 그냥 뇌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쓰레기가 제때 치워지지 않으면 뇌 곳곳에 쌓입니다. 마치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이듯이 말이죠. 처음에는 조금만 쌓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습니다. 40대, 50대에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쓰레기는 점점 더 쌓입니다. 60대가 되면 뇌의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아직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뇌를 찍어보면 이미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쌓인 쓰레기가 신경을 압박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제일 먼저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증상이 시작됩니다. 어제 뭐 먹었더라? 아까 누구 만났더라? 여기가 어디더라? 이게 치매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쓰레기가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 골듯이 뇌도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정상 뇌세포까지 공격합니다. 결국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이게 바로 치매가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언제 치워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자는 동안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쌓이기만 합니다. 잘 때만 치워집니다. 2013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뇌에도 청소 시스템이 있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이름을 글림프계라고 붙였습니다. 뇌의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작동할까요? 우리가 잠들면 뇌세포들이 10% 정도 크기가 줄어듭니다. 수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뇌세포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마치 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 이 물이 쓰레기를 쓸어 담습니다. 베타 아밀로이드를 모두 모아서 혈관을 타고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게 뇌 청소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청소는 깊이 잘 때만 작동합니다. 얕게 자면 안 됩니다. 자다 깨다 하면 안 됩니다. 꿈만 꾸는 얕은 잠으로도 부족합니다. 깊은 잠, 의학용어로 서파 수면 단계. 이때만 뇌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드립니다.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스트레스? 맞습니다. 카페인? 맞습니다. 술?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2015년 스토니브룩 대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자세로 자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찍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에 따라 뇌 청소 효율이 25%나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자세가 나쁠까요? 첫 번째, 천장 보고 자는 자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무시죠? 이게 제일 편한데요? 하지만 이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뇌척수액이 제대로 안 흐릅니다. 뇌 뒷부분에 쓰레기가 정체됩니다. 두 번째, 엎드려 자는 자세. 얼굴을 베개에 묻고 주무시는 분들. 이건 더 안 좋습니다. 목이 꺾이고 호흡이 방해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가 최고입니다. 그것도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왼쪽일까요? 우리 몸의 장기 배치 때문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고 위장도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편하게 뛰고 소화도 잘 되고 림프 순환도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뇌 청소가 최대 효율로 작동합니다. 실험 결과 왼쪽으로 자는 사람들은 정자세로 자는 사람들보다 뇌 쓰레기 배출이 25% 많았습니다. 25%입니다. 하루하루는 작은 차이입니다. 하지만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박승철 선생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생님, 평생 어떤 자세로 주무셨어요? 그냥 편하게요. 천장 보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자세만 바꾸면 된다고요? 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죠. 그날부터 박 선생님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밤, 왼쪽으로 누워봤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깨가 저리고 팔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르겠고, 1시간을 뒤척이다가 결국 다시 정자세로 돌아갔습니다. 안 되겠어. 역시 내 자세가 제일 편해. 하지만 다음 날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아니야. 다시 해보자. 인터넷으로 긴 베개를 주문하셨습니다. 등 뒤에 대고 자면 자세가 고정된다는 정보를 보셨거든요. 베개가 도착한 날 밤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왼쪽으로 눕고 베개를 등에 댔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참았습니다. 30분쯤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뭔가 달랐습니다. 머리가 좀 가벼운 것 같은데? 플라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왼쪽 자세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이 자세가 더 편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확실히 아침에 개운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다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마트에서 장 보는데 필요한 물건들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친구 이름도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부인께서 알아채셨습니다. 여보,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 예전보다 또렷해 보여요. 3달이 지났을 때 박 선생님은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인지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점수가 올랐습니다. 기억력 점수가 15점 상승했습니다. 주의력 점수가 12점 상승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슨 특별한 걸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왼쪽으로 잤을 뿐인데요. 6개월 후 MRI를 다시 찍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6개월마다 뇌가 조금씩 위축됩니다. 뇌 부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뇌는 그대로였습니다. 위축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대로만 계속하시면 치매는 안 오실 겁니다. 박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손자들 얼굴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날 박 선생님이 나가시고 저는 진료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간단한 방법을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할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이 시작하면 7명은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한 자세로 자신 분들, 새 자세는 너무 어색합니다. 첫날 밤이 제일 힘듭니다. 안 되겠어. 역시 내 자세가 편해. 그리고 포기합니다. 둘째, 당장 효과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해본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리고 그만둡니다. 셋째, 환경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베개가 안 맞고, 침대가 안 맞고, 자세가 자꾸 풀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공한 3명은 뭐가 달랐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일주일만 참자. 이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첫 3일이 가장 힘듭니다. 4일째부터 조금 익숙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내가 달라졌네? 이 느낌이 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긴 베개를 준비하십시오. 보디 필로우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없으시면 일반 베개 2-3개를 묶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왼쪽으로 누우시고 이 베개를 등 뒤에 세로로 길게 대십시오. 자다가 뒤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머리 베개 높이를 맞추십시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입니다. 너무 낮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누웠을 때 귀와 어깨가 일직선이 되면 딱 좋습니다. 셋째, 팔 위치를 찾으십시오. 왼팔은 베개 밑이나 앞으로 편하게 뻗으십시오. 절대 몸 밑에 깔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려서 자주 깹니다. 오른팔은 몸 위에 편하게 올리거나 작은 베개를 가슴 앞에 놓고 그걸 안으십시오. 넷째,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십시오. 다리를 쭉 펴지 마시고 약간 구부리십시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허리와 골반이 편안합니다. 다섯째, 방 환경을 조절하십시오.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불은 완전히 끄십시오. 암막 커튼을 치거나 안대를 착용하십시오. 수면 등도 끄십시오.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여섯째, 저녁 루틴을 만드십시오. 잠들기 2~3시간 전에 저녁을 드십시오. 배부른 상태로 자면 소화에 에너지가 가서 뇌 청소가 방해받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 스마트폰 모두 끄십시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일곱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 3일은 지옥입니다. 불편하고 잠도 안 오고 짜증납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단 3일만요. 4일째부터 조금 나아집니다. 일주일이면 익숙해집니다. 2주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약만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배운 게 있습니다. 치매는 약으로 고치는 병이 아니라는 것, 생활 습관으로 막는 병이라는 것, 여러분이 매일 밤 어떻게 주무시는가, 이것이 10년 후 여러분의 뇌를 결정합니다. 박승철 선생님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뇌는 놀랍게도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뇌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방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자세를 들이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불편해도 3일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의 느낌을 확인해 보십시오. 머리가 맞네? 요즘 깜빡하는 일이 줄었네? 기분이 좋아졌네?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10년 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손자, 손녀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과 여행을 즐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현재 병원 치료 받고 계신 분, 약 드시고 계신 분,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예방과 보조 수단입니다. 특히 심장질환, 수면 무호흡증,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자세 변경을 하십시오. 정기 검진도 꼭 받으십시오. 예방과 조기 발견,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오늘 밤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십시오.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한 사람의 뇌를 지키는 것이 한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막는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